이 시각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자, 헌재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탄핵소추인단 네네. 위원장, 탄핵소추인단 단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파괴자는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전례를 만들어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국민들의 힘이 없었으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비상계엄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고 정문을 지켰던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광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판결로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에너지가 힘이 바탕이 됐겠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12월 3일 국회로 가실 때 두려움도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때 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모이지 않았으면 계엄 해제가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헌재 선고 직접 재판정에서 심판정에서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문영배 선법재판소장 대행님의 입모양을 저는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문장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8대 0 완벽한 파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중간에 국회 측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하실 때는 제 눈을 계속 마주치며 눈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는 주문이 나오기 전에 국민들께서 예감하시고 많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감격스러웠고 막상 주문이 딱 나고 나니까 이 당연하고도 헌법과 상식에 맞는 이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였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탄핵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110일이 네. 넘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가 가장 좀 계산해 보니까 네.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가 123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했고 좀 빨리 파면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문 자체가 워낙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헌법에 대한 정합성에 맞게 판결한 것이므로 그러한 서운한 점도 일시에 다 날아가고 국민들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서운한 점이 있으셨군요. 소추단에서도 언제 좀 그래도 이때 힘들다, 이때 좀 떨린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4월 1일 선고 기일이 발표되기 전까지 한 열흘 동안은 정말 초조하고 마음 졸였고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란 수기 피의자가 풀려나서 활개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이 선고길이 안 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0으로 이 파면 결정이 나온 8대 0 만장일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그대로입니다. 쟁점 5가지. 헌법 77조 1항에 있는 전시와 준전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한 것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고 또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문란 내란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요. 그리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헌법 위반이고 나중에 나왔고 헌법재판소 쟁점은 아니었습니다만 노상원 수첩이 말해주듯이 이번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라면 얼마나 큰 국가적 비극이었을까, 국가적 재앙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헌법에 맞고 너무나 국민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발표할 때 다음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욱 부총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혹시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평화롭게 대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탄핵 소추단장으로서의 임무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임무는 계속되십니다. 지금 이 징계 결정으로 따지자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됐는데 사실 내란죄, 내란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제가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또 끌고 나갈지 또 압박할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요. 내란죄 형량에 대해서는 형사법정,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징계 절차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내란죄는 일반 법정에서 할 텐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한다 하는 이 조항이 두 개가 사실상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로밖에 기소가 안 됐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 만큼 내란죄 이외에 다른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하루속히 구속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윤석열 내란 혐의 피의자가 일반 형사 법정에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복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여태까지 검찰의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들이 속도를 낸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도 큰 고비를 넘었지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당부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지켜주셨던 것도 국민입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원동력도 국민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또 구속되고 그리고 처벌받는 것도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현대사 굽이굽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이 오늘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86조, 87조 사망 사항에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도 될 수 없고 그리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를 경험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헌법에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군부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천명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 피로 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셨습니다. K민주주의의 빛의 혁명, 이 발랄함이 전 세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자, 오늘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작년 12월 3일 빠르게 국회에 가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막아주신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